우선 제가 이 발제의 키 메시지를 간략하게 압축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준비된 슬라이드를 간단하게 이렇게 짚어보는 형태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발제의 기본 메시지는 첫 번째, 우리가 지금 통용되고 있는 디지털 전환은 사실 산업 및 기업 간 적용성 및 목적성의 차이로 인해서 모든 기업이나 산업에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고, 또한 이것이 종래의 디지털라이제이션과 어떤 질적 차이가 있는지도 우리가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중소기업 관점에서 보면 이 디지털 전환이 선도기업이나 선도기업 산업군에는 매우 높은 수준의 전환의 내용성이 추진 가능하고 그 편익도 누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군이 현실에서는 더 많이 존재한다는 사실, 이것이 중소기업 입장에서 디지털 전환의 실태에서 여건과 역량면에서의 상대적 취약성으로 사실 나타나고, 따라서 기회의 창으로 알려져 있는 디지털 전환이 오히려 중소기업에게 도전적 요인으로 작용할 측면이 적지 않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특히 중소기업은 높은 수준의 디지털 전환을 추동할 수 있는 수요 측면의 동인이 매우 미흡하고, 이 부분들은 결국은 기대 편익과 투자 요인을 줄이게 되고 결국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수용성을 떨어뜨려서 성장 패러다임에 대한 부작용과 함께 원래 디지털 전환이 추구하는 소위 정의 효과를 상쇄하거나 또는 그 부분들을 약화시킬 우려가 크다. 그럼 이 부분들을 기업 측면에서 본다면 중소기업은 무엇보다도 디지털 전환의 수요에 대한 정확한 파악에서 출발하는 것이 중요하고, 자기 회사에 맞는 전환 모델을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책은 디지털 전환 이슈가 중소기업 개별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이슈이기 때문에 매우 필요하고도 중요한데, 다만 수준과 내용의 다층성과 다양성과 함께 실질적으로 정책에 있어서 많은 정책 수요에 직면하기 때문에 정책 수요에 대한 질서정연한 대응이 중요하다. 특히 많은 정책 수요에 대해서 지나치게 표준화된 정책 접근은 피해야 되며, 우리가 일시적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면 디지털 전환에 대한 정책 로드맵을 갖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골자가 되겠습니다. 그럼 슬라이드를 보시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기회의 창으로 인식되고 있는 디지털 전환이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도전적 측면이 많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관점의 디지털 전환 논의는 매우 미흡하다. 따라서 디지털 전환이 중소기업 성장 패러다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기업 차원의 대응 전략과 정교한 정책 대응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디지털 전환이 중소기업에 어떤 함의를 갖는가? 먼저 디지털 전환을 간단하게 우리가 그 개념적 정의를 보면, 흔히 디지털 전환을 기술적 속성 측면에서 논의하는 측면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디지털 전환은 디지털라이제이션과 달리 기존 가치사슬 구조의 변화를 추동하고 되고, 그것이 새로운 가치 창출을 도모하게 되고, 또한 그에 맞는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는 전략적 행위가 디지털 전환의 실체적 의미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단순히 생산 효율 증대라든지 비용 절감이라고 하는 단기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은 디지털 전환의 실체적 정의에 부합하지 못할 우려가 크다. 그리고 스마트 제조는 이런 디지털 전환의 이제 제조 측면에서 적용된 형태이다. 그다음에 이 스마트 제조를 확대한, 서비스까지 확대한 디지털 전환의 실체적 개념에 입각을 했을 때 그 부분들이 산업 현실에서는
생산 및 서비스 투입 요소와 비용 구조의 변화로 나타나고 이것이 수요와 공급 구조의 변화로 귀결되어서 결국 기업과 산업 레벨에서의 비교의 그리고 부가가치 구조로 구현되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 레벨로 내려가게 되면 디지털 전환이 주는 비용 절감 여부 정도와 수익 증대 여부와 정도가 관건적 요소이다. 즉 우리가 디지털 전환을 중소기업 관점에서 이해를 하게 될 때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기회 요인, 소위 가치 창출 요인과 위험 요인인 소위 비용 요인을 구분해서 봐야 된다. 특히 디지털 전환은 파괴적 정분적 변화 과정이기 때문에 그 혁신이 실체적 의미를 가지려면 수요를 충족시켜야 되고 기술적 구현이 가능해야 되며 마지막으로 반드시 경제적 의미를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이 디지털 전환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경로 중에 하나가 산업 가치 사슬 변화를 통해서인데 특히 지금 제조 그리고 유통 그리고 서비스 공급을 보게 되면 제조와 유통 사이에서는 제조업이 유통의 영역에 소위 침투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결국 B2B 부분에서 최종 고객과의 접점에 침투력이 약한 업태나 기업들의 존립 공간이 위축될 수 있고 이걸 현실에서는 하도급 공급 기업의 이슈와 연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개와 서비스 공급 간에는 서비스 공급자가 중개 영역을 생략을 하고 직접적으로 유통을 지배하는 경향들이 강해질 수 있음에 따라서 단순 중개 기능이 위축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 공급자 영역에서는 요즘 부각되고 있는 디지털 플랫폼을 우리가 주시해서 봐야 되는데 이 부분들은 뒤에 발제해서 다루게 될 것입니다. 디지털 전환을 산업과 기업 레벨의 적용성을 보면 우선 기업 차원에서는 규모 간 다층성 부분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즉 중소기업은 일반적인 경영관리나 마케팅 쪽에 우선적으로 디지털라이즈 하는데 좀 더 정교한 기술적 영역이나 대대적인 부분에서는 지체되고 있는 것들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디지털 전환의 규모 간 격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산업 레벨에서는 산업의 목적성과 활용성이 매우 다종다양하기 때문에 특히 정보, 소위 지식 집약적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과의 격차가 드러나는 가운데 산업별로도 다종다양한 양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래 그림은 저희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9개 업종 중에서 3개 업종, 정보통신 서비스와 제조업 그리고 음식 숙박업의 양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 중소기업 측면에서 디지털 전환은 어떤 측면이 기회 요인일까? 우선 디지털 도구의 실행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많은 잠재적 편의를 갖고 있는데 이것을 시장 조건 측면에서 보면 제품 차별화, 공급망 고도화, 효율적 통합, 시장과의 시공간 제약 완화 등을 통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확대시키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종래 직면해 있던 기업 규모 제약의 문제, 그 다음에 접근성의 문제 이런 것들을 많이 완화해 주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플랫폼의 정대가 활성화가 결국은 전략적 자산에 대한 기업 차원의 접근성을 제고시켜 주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매우 이 영역이 방대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에 따라서 이 편익도 상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도전적 요인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디지털 전환의 격차 문제가 가장 우려됩니다. 그 다음에 산업 레벨에서는 앞서 제가 가치사슬 변화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부분들이 결국은 중소기업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 그리고 경영 역량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우선 인프라 접근성에 중소기업은 열의에 있고 시스템의 상호 운용성 부분들이 아무래도 미흡하고 그 다음에 디지털 전환 관련된 데이터 문화에 대한 인식 미흡하고 더구나 그 디지털라이제이션 또는 디지털 전환을 다룰 수 있는 내부적 숙련 격차가 엄연하고 전환에 필요한 매몰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재정적 여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이런 문제들이 제약 요인으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디지털 전환 실태를 우리 기업을 가지고 잠깐 살펴보면 첫 번째,
우리 기업들은 디지털 전환의 초점을 조직 관리 효율하게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판로 확대, 비용 절감, 고부가치화가 그 뒤에 순을 보이고 있는데 차이가 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 전환을 어떤 측면을 기회요인으로 보는가는 업무 프로세스 효율화를 중시하고 있고, 이어서 생산성 측면, 인건비 절감 부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조업은 제품 및 서비스 품질 제고를, 서비스업은 수요에 대한 변화를 대응하는 이런 측면에서 기여인을 찾고 있고, 제조와 서비스 모두 전환 초점이 고부가치 기업인 경우에 이 기여인에 대한 평가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는데 어느 정도 영향 요인이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은 디지털 전환 추진에 대한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주요 고객들의 디지털 활용 여부가 상대적으로 큰 영향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인식 정도는, CEO의 인식 정도는 꽤 높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다만 이것이 투자 실행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고 직원들의 이해도는 상대적으로 낮다. 제약 요인은 앞서 한무경 의원이 그 모두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여기서 나타나는데, 투자 자금 부족과 함께 디지털 전환의 도입 이후에 사후 유지 보수 및 업그레이드에 대한 부담, 그 다음에 기업 특성에 맞는 맞춤형 시스템 구축, 이 부분들이 어떤 기업 특성과 관계없이 모두 주된 제약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관련 기술 부족, 그 다음에 시장 수의 불확실성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준비 정도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반적으로 미흡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정책 수요는 금융, 정보 제공, 기술 개발, 공정거래 순인데, 디지털 전환을 지금 도입한 기업과 그 다음에 전환 초점이 고부가치 기업인 경우에는 많은 정책 수요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실체조사 결과를 두 가지 관점, 디지털 전환의 결정 요인과 기회 요인을 나눠서 살펴봤는데, 전환을 결정하는 요인으로는 임직원의 인식 수준, 그리고 영향초 요인의 정도, 준비 수준이 유의미하게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전환 도입 필요성이 높은 기업이 의지를 갖고 도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와 관련된 인프라, 인력, 자금들을 갖추어 나가는 개연성을 시사합니다. 그 다음에 또한 중소기업의 규모와 역량의 수준이 도입의 결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는 규모가 클수록, 그리고 인정기업일수록 도입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기회 요인을 보시면 제조업의 경우에는 제품의 품질 제고 측면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무래도 생산 효율성이 중시되고 있는 제조업 환경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고요. 서비스업은 당연히 제조업과 달리 최종 고객 수요의 변화에 대응하는 부분들을 높은 확률로 기회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조기업만을 떼놓고 보면 이 중에서 하도급 기업들이 매우 다양한 측면에서 기여인을 의식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무래도 도급관계의 특성상 구매기업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켜야 되는 하도급의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서비스 B2B 중소기업의 경우에 B2C에 비해서 좀 더 인건비 절감과 거래기업 간 정보 공유 이런 부분들을 기여인으로 높이 인식하고 있고, B2C 기업들은 역시 고객 대응, 그 다음에 판로 부분을 기여인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시사점을 보면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수준과 준비는 전반적으로 미흡하다.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수준이 낮고 내용이 미흡하지만 매우 정책 수요는 영위업종과 비즈니스 모델별로 다종다양하다. 이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기업의 역량과 전환 수요 측면의 투자 요인이 상대적으로 큰 기업이 정책의 핵심 대상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정책적 효과 구현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기업군일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전체적으로는 디지털 전환에 대한 중소기업 수용성 제고가 매우 중요한 이슈이자 과제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는 이 디지털 전환이 복잡 다양하다고 주장을 했고 그 부분들을 거정하기 위해서 유형화를 시도했습니다. 유형화는 크게 제조업, 하도급, 비하도급, 서비스 B2C, B2B 4개로 구분을 했고 이 유형들에 대한 그 사례 조사에서 제조업, 하도급의 경우에는 2가지, 상대적으로 교섭력과 가치사설이 높은 경우와 범용적인 경우를 나눠봤고 여기에 따라서 기대 편익과 투자율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부로 가게 되면 서비스 B2B의 경우에도 기업 규모가 제공하는 서비스 성격 수준이 매우 중요하고 이 부분들이 결국은 디지털 전환의 중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비스 B2C는 대부분이 소상공인의 존립 형태 중심의 존립 형태를 보이겠지만 물론 여기서 무시할 수 없는 새로운 혁신이 출현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조사한 사례 조사에서는 상대적으로 기대 편익이 낮고 대신 비용 부담에 대한 제약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시사점을 간단하게 추리면 이런 다종다양한 디지털 전환 환경에 대한 면밀한 점검에 입각해서 정책이 설계되고 추진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기대 편익의 불확실성에 대한 중소기업의 인식과 우려가 크고 따라서 이러한 기대 편익을 찾아내는 것을 과연 중소기업 몫으로만 방치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정책적 뒷받침이 중요한데 중소기업들은 현실의 정책 공급이 수요와 일정한 괴리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전향적 해법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디지털 전환이 다종다양하고 다층적이기 때문에 표준화되고 획일적인 평가가 아니라 매우 탄력적이고 유연한 형태의 접근이 필요하다. 유형별로 간단히 살펴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제조업 하도급은 2가지 청의에 따라서 높은 수준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할 수 있는 경우와 오히려 비용 요인이 크게 압박하는 요인으로 대별될 수 있습니다. 제조업 비하도급의 경우에는 좀 더 복잡한데 B2B의 경우에는 사실 그 제품의 성격과 수준이 디지털 전환의 수준을 결정하고 이것이 전략의 청의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고 범용적인 경우에는 디지털 전환 전략이 아니라 어쩌면 사업 전환 전략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 서비스 B2B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에서의 그 거래 기업에 대한 교섭력 그리고 서비스의 성격 수준이 매우 중요한 요인이고 그 부분들이 차별화될 경우에는 높은 수준의 디지털 전환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 부분들은 매우 제한적인 수준에서 디지털 전환을 추진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B2C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투자요인이 매우 낮고 그렇지만 이 부분을 방치했을 경우에는 디지털 디바이드에 직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책적 대응을 제한적 수준에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정책 방향과 과제 부분들은 그래서 다종다양한 정책, 특히 디지털 전환의 궁극적 목표와 중소기업의 여건 및 역량의 제약이라는 현실과의 간극을 정책이 메꿔야 되는데 이 부분들을 어떻게 조화롭게 하는가에 대한 목표와 방향성을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정책 목표 속에 초점은 중소기업의 기여인을 현실적으로 잘 구현해내고 수용성을 제고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되고 지원 프로그램도 범용성이 필요한 게 아니고 그 기여인의 구체적으로 소요되는 내용과 수단으로 갖춰줄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다종다양하기 때문에 모두 대응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수준과 범위에서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대응 원칙과 우선순위에 기반할 필요가 있고 특히 정책 로드맵이 필요하다. 생태계 전략인 디지털 전환의 궁극적인 전략적 함의는 생태계 전략입니다. 개별 기업의 경쟁력 제고가 아니고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 제고인데 이를 중소기업 차원에서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가는 매우 난이도가 높은 과제이긴 하지만 이와 수반해서 어쨌든 많은 제약 속에서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의 수준을 고도화시키는 것이 정책의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걸 시사합니다. 정책 과제는 첫 번째, 팩트 파인딩에 좀 더 충실해야 됩니다. 디지털 전환은
일시적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고 중장기적 과제이기 때문에 주기적이고 체계적으로 팩트 파인을 하고 이 부분들을 정책 환류 체계 속에 활용해야 됩니다. 두 번째, 앞서 말씀드렸지만 기회요인을 찾는 것을 기업에만 맡기지 말고 공공인프라를 동원해서 기업이 자기에 맞는 비전과 그다음에 모델을 찾아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중소기업의 활용성을 위한 정책 수요가 매우 많은데 이 수요가 매우 복합적이고 다양합니다. 따라서 개별 지원 수단으로 대응하는 것보다는 종합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설계된 정책의 기제 속에서는 스마트 제조 혁신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들이 지금 요구되고 있는 정책 수요에 부합되지 못한 측면이 있으니 이 부분들을 좀 더 정합성을 갖추도록 체계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매우 다종다양하고 다층적인 디지털 전환의 수요를 스마트 제조 그리고 서비스 모두 매우 탄력적으로 그리고 그 다양한 수요를 충실하게 반영하는 형태의 시스템, 평가 시스템을 만들어야 그것이 정책 대상을 잘 식별해내고 그 잘 식별된 정책 대상이 결국은 정책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생태계 전략이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에서도 놓쳐서는 안 되는 과제지만 중소기업의 여건과 현실적인 제약 부분들도 감안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특히 중소기업의 편익과 산업 경쟁력 제고를 함께 고려한 상생형 모델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고민과 모색이 필요하고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플랫폼에 대해서 중소기업들이 얼마나 그걸 유효하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 고민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